네, 여러분, 4월 12일 크립토레이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서비스 디자인 워크숍 뭐 이런 걸 다녀왔는데, 좀 이렇게, 학생들 약간 상가 헷갈렸는데 아니었습니다. 전체 업계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아무튼, 뭐 에너지, 뭐 헬스케어, 뭐 기타 등등의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 디자인으로 푼다 문제 해결을 이런 뭐 워크숍이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에너지 문제에 후달리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뭔가 있는 독일의 특징이 약간 독일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컨퍼런스 가보면 아무튼 에너지 문제 이런 것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이제 군비 이런 거. 그러니까 똥줄 타는 이제 독일의 유럽의 이제 시대가 시작된 거고요. 이제 지금 진핑이 형한테 딸랑거려도 모자를 파네 지금. 잘난 체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은 그렇고 아무튼 그 사실은 서비스 디자인 쪽으로 해가지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서비스 디자인 쪽이 좀 주류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쓰는 앱 같은 거, 뭐 웹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게 사실 서비스 디자인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웹 시리즈나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관련해 가지고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조금 개선시키는 막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진짜 찾기 위해서 사실은 그쪽을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은 진짜 틀리긴 하거든요. 저 같은 공돌이들보다 혹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잘하긴 합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UI 디자인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워크 플로우라는 이 흐름 제어 흐름을 갖다가 디자인하는 걸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건축가 같은 거지. 건축가. 우리 건축도 아키텍트가 디자인을 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짓습니까? 그 시멘트 발라서 아니잖아요. 그건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멘트 바르는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좀 디자인 쪽을 좀 이렇게 진짜 좀 방구 안 끼고 이상한 그 허무맹랑한 추상적인 소리하고 이상적인 소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실력파 디자이너들이 좀 필요해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제 네트워크에 필요해가지고 모색을 좀 물색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이제 이 서방권의 유로피안 애들이 약간 체계적인 거 좋아해가지고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체계성에 한마디로 체계성에 집약된 활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디자인 쪽은 강해요. 강하긴 합니다. 인정합니다. 유럽 쪽이 강해요. 디자인 쪽이.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놀러 오시면 뭐 어디 여행 같은 데 오시면 디자인, 그러니까 그냥 약간 조형 같은 것도 조형 하나만 해도 이 디자인 잘하잖아요. 스페인 사람들이 또 디자인을 잘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쪽으로 이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련해가지고 진짜 고민하는 인간들이 별로 없고 맨 개발자 우리가 나 같은 개발자들만 그 크립토판에 난립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들만 알아듣는 언어로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같이 한번 그냥 됐고 난 복잡한 거 싫고 난 코인만 할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코인 하시는 분들도 이쪽 들어와야 되고 이 산업도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우리 마치 구글이나 애플 로그인 하듯이 그런 어센티피케이션도 좀 제대로 된 거를 해가지고 벌써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해.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성화 되려면 그러면 이제 이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코인너들한테도 여러분 이 서비스가 기성화되고 그러니까 그 무슨 맨날 금융 회사라든지 나라에서 뭐 비트코인을 뭐 리저브한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서비스 크립토 서비스가 실제 뭐 활용이 되고 요게 이제 일반인들이 여러분도 어머니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쓰고 말이야. 모바일에서 요런 시대가 돼야 우리 코인너들이 돈을 번다고. 이게 이 사람들이 주류를 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짤짤이 가격이 아니라 프라이스도 오르게 되고 왜냐면 네트워크 혼잡도 오르고 하니까 아시겠죠? 좀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가지고 요점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맨 엔지니어들이 매뭐 솔라나 해코톤 한다고 막 제가 뺄뺄거리 하고 하는데 뭐 그냥 그게 아니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체제가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찾아봤는데 없어. 그래도 그 나름대로 SDD라고 해서 좀 괜찮은 워크숍인데 메이저 좀 괜찮더라고 활동이. 그런 데서 이게 다 모이거든 괜찮은 디자이너들이. 그래도 없어. 다 혹시 크립토 뭐 관심 있어요? 뭐 웹3 하세요? 뭐 물어보면 없어 별로. 이제 참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맨날 그런 식이에요. 자, 그게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크립토 역사상 아직도 초창기에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파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하나 프로젝트를 정했잖아. 내가 이제 비트 이더를 못해. 근데 비트 이더 하는 애들이 알트 하는 애들 무시하잖아. 그러면 그래 무시해.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건조대로 이 프로젝트 좀 집중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세월을 이제 보내다 보면요 반드시 옵니다. 미리 진입했던 분들의 어떤 그 리워드가 떨어집니다. 제가 좋은 얘기 드렸네요. 음,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갔다가 이제 우연히 이 약간 흑인 친구인데 키 좀 큰 흑인 친구예요. 미국에서 온 친구인데 미국인 왔는데 걔가 이제 크립토판에서 리터브이 되게 좁으니까 다 알아. 그래가지고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서비스 디자인 나도 이제 웹3 디자이너 찾으러 왔다고. 그 사람들이 파운더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야 너 솔라나 해코톤 하니? 그래서 그거 뭐 참여해봤잖아. 모르겠어. 아직 혼자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있는데 뭐 거기 갔다가 시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많아서 막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팀에 조인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마이크로 페이먼트 관련한 이 아이디어였습니다. 되게 좋더라고. 마이크로 페이먼트 관련한 레이어를 우리가 만들자 뭐 그런 느낌인데 그 솔라나 캐릭터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해보기로 했고 이왕 한 거 뭐 제가 이제 솔라나 제가 전문가는 아니야. 제가 솔라나 뭐 내가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배포해보고 솔라나 앱을 만들어 본 적은 없어. 근데 나도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디렉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개발자들이 다 이렇게 애기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디렉팅 같은 걸 이제 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저도 한번 솔라나 뒤에 어떻게 만드지 오늘 한번 어제나 뭐 주말에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뭐 어렵겠어요? 어차피 다 하는 건데,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마이크로 페이먼트의 어떤 그 데모를 제공하면 이제 제가 볼 때 솔라나에서 좋아할 것 같아. 왜냐하면 마이크로 페이먼트는 정말 일반인들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일반인들 진짜 일반 생활을 하는 생활인들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한 기획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인하기로 했고 팀은 한 5-6명, 7명인가? 7명인가 된다고 들었어. 저까지 이제 합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블라블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이제 50개 팀을 상금을 주는데 이쪽에 못 들더라도 상당히 수익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 노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솔라나 해커톤이라든지 4월 말에 열리는 토큰 2046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이렇게 유튜버처럼 마치 여행 유튜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크립토 유튜버니까 유튜버처럼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인 얘기 뭐 별로 하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립토 유튜버로서 크립토에 관련한 제 개인 행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여행 유튜버처럼 공유 드리도록 재미있게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담 같은 거 여러분들 솔깃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미스터 팬팀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레이더의 성격을 약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트 보는 거 조금 비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레이더 돌려봅시다 오늘. 자, 우선 이게 지금 아까 초창기 진입 관련해가지고도 잠깐 얘기 드리면 요게 지금 비트코인 옛날 옛적 2011년이면 그렇게 옛날이긴 하네요. 내가 2012년에 비트코인 처음 알았으니까 나보다 한 1년 전에 이제 하신 분인데 이분은 행동을 한 거야. 저는 그때 팀 세미나만 하고 말아버렸고 팀 세미나 하고 그냥 테스트 삼아 몇 개 좀 사놓지 안 하고 말아버리고 이분은 마이닝을 돌렸다고 그 시절에 이거 뭐지 신기해 하면서 마이닝을 채굴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요 여러분 하루에 옛날에 $800짜리 자기 모탈 컴뱃 그 게임 하던 컴퓨터로 $800짜리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거의 한 개씩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아저씨도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러분 채굴을 할 때 마이닝을 하잖아. 근데 우리는 비트코인을 캔다고 하잖아. 그걸 캔다는 게 아니라 블록을 캐는 거예요. 블록을 여러분 아시겠죠? 블록체인인데 거기에 10분의 블록이 하나로 생성된다며 그 블록을 채굴하는 거예요. 블록을 채굴하면 이제 여러 가지 계산법에 의해서 지금 현대 같은 경우 3.2 예전엔 훨씬 많았겠죠. 리워드가 얘는 훨씬 많고요. 지금은 이제 다 줄고 리워드가 이제 그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친숙한 단어 반감기 알지? 바로 이 블록 채굴 보상의 반감기입니다. 아시겠죠? 보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인을 채굴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블럭을 채굴하는 블럭. 이 블럭에는 수많은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블럭을 채굴하게 되면 코인베이스라고 해서 이니셜 트랜잭션이 있어요. 0번째 트랜잭션. 여기에 이제 3.2 뭐 그런 게 아웃 트랜잭션 아웃으로 이제 기록이 된 그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자기 월렛으로 이제 그 트랜잭션 아웃된 그 어마운트 3.2 얼마가 125인가 그렇습니다. 베이스는 베이스 이제 리워드는 3.125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네트워크 트랜잭션 약간 잔돈 붙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 채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3개를 채굴한 거니까 코인을 채굴한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블럭을 채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엔지니어적으로. 그래서 이분은 실행을 했다는 거야. 자, 여기서 뭐 느낌 안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알트나 좀 보잘것, 지금 현재로는 보잘것 없지만 좀 이렇게 내실이 있는 알트들이라는 약간 뭔가 진짜를 하는 알트들을 선택하셔서 채굴을 하시려면 이제 POW면 채굴을 하시고요. POS면 스테이킹을 하시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맨날 가장 소극적인 코인의 방법 트레이딩 원화로 이렇게 대충 그냥 편하게 사는 거잖아. 코인은 원화 녹여서 원화를 녹여가지고 채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트레이딩은요, 원화를 녹여서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익스체인지에 갖다 바치고 채굴을 하는 작업이 바로 트레이딩입니다. 코인 트레이딩 아시겠죠? 그거를 꼭 그렇게 익스체인지 채굴을 해야 돼? 다른 채굴이 많거든. 소개를 차차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 비트코인이라는 이 채굴 특히 비트코인 마이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채굴 메커니즘에 대한 우리 CP 프로그램 지대로 한번 전문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채굴기 하나 주문해야 되겠어, 그거 알고 보니까 독일에서 만들었더라고. 독일에 긱들 은근히 많긴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편차가 심해. 일반 평범한 사람들하고 긱들하고 편차가 진짜 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스타일이고요. 우리나라 가면 디자인 워크숍 갔는데 뭐 웹3 이런 거 얘기하면 뭐 모르는 디자인 없을걸? 내가 알기로는. 그죠? 아니 디자인 좀 일선에서 하는데 말이야. 크립토 서비스, 웹3 서비스 디자인 안 하는 그 모르는 디자이너가 있을까 우리나라에? 좀 없다고 봅니다. 빨라. 경쟁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막 빠르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편차가 커요. 일반인들하고 긱들하고. 근데 이 긱 중에 긱은 양긱이라고. 양긱들은 수준이 우리랑 좀 차원을 달리 하긴 합니다. 예, 그 어느 조그만 팀에서 말이야. 하드웨어랑 풀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리뷰를 해보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회원님들께도 공유 드리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맨풀 그 최종에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한 요 비주얼인데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들이 대형 풀들이 다 특히 이제 엔트풀 앤 프렌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엔트풀과 이제 이 풀들끼리 담합을 해서 그 템플릿도 돌려 쓰고 뭐 다 자기들끼리 돌려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 이제 탈중앙화성에 이제 심각한 이제 문제를 초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드디어 이제 개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좋은 뜻 있는 팀들 그리고 또 장비 팔아먹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본 목적은 디바이스 팔아먹는 게 이제 목적이긴 한데 계속 좋은데 나도 하나 10만 들어서 한번 그런 걸 사업을 해볼까 막 생각들 정도로 실제 지금 당장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들 정도로 역시 게임을 할 땐 게임을 하는 툴을 팔아야 돼요. 예,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 덕분에 이제 자기들도 이익 구조를 가져가 비즈니스고 또 일반 인디 채굴자들은 또 자기가 당장 칩 만들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거 안정성 C 인증도 받아야 되고 뭐 그거 타면 안 되잖아. 그 돌리다가 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칩이 불나면 안 되잖아. 그런 거 다 핸들링을 해서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괜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들의 이제 기술력을 녹여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 의향이 있어요. 저는 한 대 한번 샘플로 사볼 생각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자, 그런 생각인데 이게 결론은 요게 자잘해져야 돼. 짤짤해져야 돼 이게 이렇게 크면 안 돼. 다 크잖아요. 이 프레그넌트가 크잖아 다. 왜냐면 풀들이 크니까. 이게 이제 짜잘해지고 우리 디스크 조각 모음 할 때 옛날에
짜잘하듯이 그렇게 돼야 이제 탈중앙성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고, 왜냐면 우리 이 커뮤니티들이 진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커뮤니티 스트렝스가 세지게 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그만큼 그 가치가 있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이 커뮤니티 쪽에서 움직여. 서서히 없을 가치가 비트코인이 쌀 때는 이거 해봐서 뭐 하겠어 이렇게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나도 먹어봐야지 하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세니까 한 개만 뭐 갖고 있어도 대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점조직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의 시점입니다. 그게 지금 비트코인 현재 네트워크 상태와 시장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밑단에서 코어 측면에서, 아시겠죠? 뭐 맨날 온체인 차트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우러나오는 이 시장의 이 시대적 공기라든지 분위기가 비트코인의 전체 행보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짤짤해져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마련해가지고 풀에 진짜 우리 회원님들 참여도 하게 해드리고 해가지고 좋은 풀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일 기기, 단일 디바이스 로 하기 이제 어려운 수준이야. 이제 페타 해시레이트가 정확히 제가 맥진 AI한테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물어보면은 아마 이제 대충 해서 제가 옛날에 들어본 바로는 대충 해서 한 2억을 투자하면 이게 블럭을 한 달에 한 개를 채굴 하려면요 한 2억 전기값만 2억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3.125로 캔다고 했을 때 머켈틀이 없는 블록을 캔다고 했을 때 3.125잖아.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지금? 8324잖아. 그럼 대충 뭐 한 270K 달러가 될 거 아니야. 근데 150K가 든다고. 베이직 가격이 그냥 대충 해서 200K 잡아야 돼요. 예산을. 장비값이랑 다. 거기다 자기 노력은 빼고, 자기 노력이나 자기 월급 같은 거, 자기 이제 인간이 들인 노력도 월급으로 치면 나가잖아. 다시 돈이, 인건비 빼고. 200K야. 그러니까 270K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그럼 70K 남기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한 달에 70K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엄청난 노력이 들고, 또 채굴소 이 단일 이제 이 채굴 거기에서 자기 주체가 이제 비트코인 채굴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고, 또 뭐 건물 하나 지어야 돼요. 예, 솔직히. 아니면은 뭐 어디 대여를 하든 서버실 같이 그런 거 한다든지, 이거 렌탈비까지 하면 이제 겨우 수익 구조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어려우니까 이제 풀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풀. 그래서 풀에 채굴자들이 모여가서 만들어서 채굴이 되면 3.12호를 다 나눠 갖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 방식입니다. 간단히 설명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스위프트 싱크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성능을 좌우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 크게 사실 많이 있지만 두 가지가 있어. 사이닝, 서명과 검증이에요. 서명과 검증. 그 서명 쪽에도 퍼포먼스 이슈가 있고 검증에도 퍼포먼스 이슈가 있습니다. 서명 쪽의 퍼포먼스 이슈를 탭루트에서 많이 해결을 했고, 또 트랜잭션을 여러 개 묶어서 트랜잭션 그룹화 기술인 머켓트리랑 트리 구조에서 이제 신호 서명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죠. 이게 이더리움 진영으로 치면 롤업인데, 아무튼 자, 서명 쪽 있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이 검증 쪽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검증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더 헤비 로드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더리움과 틀리게 비트코인 UTX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UTX 제가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크립토 포뮬라 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지금 가셔서 이거 끄고 1편을 가서 보고 돌아오세요.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UTX들이 짜잘하다고 매 말씀드렸죠. 짤짤들이 진짜 큰 짤짤에도 있지만 작은 짤짤에도 있다고. 걔네들이 모여서 잔액을 만드는 거예요. 1이란 비트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짜잘하잖아요. 그게 짜잘하면 짜잘할수록 진짜 너무 짜잘해가지고 0.00001BTC 사토시로 가거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짜잘하겠습니까? 그러면 인덱싱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훑어야 돼. 다 훑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에 비트코인 노드 싱크 할 때 뭐 많이 걸리면 하루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막 뭐 하여튼 엄청 걸리죠. 그게 다 이 밸리데이션 작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다운받는데도 밸리데이션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그런 게 걸리는데, 그 부분 이제 성능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 중요한, 좀 최근에 4월 2일 날 스위프트 싱크라고 이름 명명을 붙인 어떤 개발자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토론을 보니까 기존 이제 비트코인 기존 시니어 개발자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닌가. 이것저것 다 해본, 산전수전 다 해본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이제 굵직한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그 개발자들이 지금은 조금 부정적이긴 해요. 예. 근데 어쨌든 좋은 시도인데,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그런 식으로, 나도 이거 옛날 해봤는데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진짜 좋은 워크는 맞는데, 그리고 나는 너한테 디스커레지라고 진짜 너를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닌데, 뭐 이게 장단점을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토론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굴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뭐 그냥 돈 주고 사면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 뒤에는 엄청난 노력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퍼포먼스 분포도 막 그려가면서, 이 B1OC 스위스 아저씨, 이 아저씨는 스위스에 사는 아저씨, 제가 소개 드렸을 겁니다, 전에. 이분이 좀 약간 좀 메인 플레이어더라고. 그래서 진짜 와, 벌써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가 돌려본 거야. 그래서 성능 분포를 그려주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렇다는 얘기는 이미 이 아저씨가, 루벤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올린 게 조금 좀 이렇게 논박 같은 건 있지만은, 이게 말하면 이제 존중해 준다는 거야. 개발자가 이게 프로포설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버전 다운받아가지고 자기가 돌려본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입니다. 예, 어디보다 활발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UTX 탐색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스크 IO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IO가 발생하면 그것도 전기값이거든. 그게 노드 서버의 전기값이야. 다 코스트거든요. 근데 그게 노드가 한 개 있습니까, 전 세계? 수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전기 코스트이기 때문에 이 개발자들의 결정 하나가 전체 이 지구상의 이제 컴퓨팅 파워나 쓰는 에너지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모이면 엄청나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스위프트 싱크라고 합니다. 혹시 기술적으로 혹시 개발자분들이시라면 스위프트 싱크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 싱크에 이게 발의가 됐을 때 얘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비트코인 공부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다 있네. 그죠? 참 성실하고 참 열심히들 한다. 그죠? 자. 존경을 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풀인데, 요게 이제 페이먼트가 발생했잖아. 여기 하여튼 여기 이제 리워드겠지.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는 너무 이 해시레이트가 짜잘한 해시파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블록 리워드도 그 비트코인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MBC라고, 이게 아마 마이크로 비트코인일 거야. 마이크로 비트코인에서 사토시 막 그런 개념입니다. 짤짜리 단위로 이제 그 리워드를 받고 하는 걸. 여러 풀에 가입해가지고 막 돌리고 있네요. 예제 화면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엔진처럼 이렇게 만들었기도 했습니다. 귀엽죠? 이런 거 한 대씩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이거 한 대 아마 이게 비트X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에 1.2 테라 해시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1%. 이런 장비가 있다고 그냥 알고 계세요. 요새는 그 PC 무식하게 그 PC 해가지고 안 합니다. 요새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키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잠깐 보여드립니다. 네. 알고 보니까 하드웨어가 독일 거였어. 참. 자, 그러니까 이제 저 배송 금방 되겠네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차트로 가보죠. 그 다음에 이제 꼴배기 싫은 이 주식쟁이들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주식쟁이들의 이제 믿음은 뭐냐면, 그래도 실제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가격을 붙여가지고 주식이 그래도 비트코인 대비 실제에 가깝다고 얘기하잖아. 이게 더 가상이야, 멍청이들아. 나 진짜 답답해서. 야, 스톡이 더 가상이지. 야, 그리고 스톡은 회사 윗대가리들 컨트롤에 따라서 다 변하잖아. 근데 우리 비트코인은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 빡세.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탈중앙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앞으로 우리 마이너들 이 저글링 같은 우리 마이너들이 덤비면
사중화성도 강해지게 되면은 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비트코인 훨씬 내가 볼 때 실제에 가깝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뭐 법이 보장하고, 맞아. 법이, 국가가 보장하고, 법이 보장하고, 회사가 있기 때문에 뭐 진짜라고? 진짜 잘못된 생각인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을 뭐, 우리가 이제 실제하는 주식은 다 정부에서 인정한 에셋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은 하여튼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좀 꼴보기 싫어. 그래서 나스닥에 싱크되는 게 보기 싫거든요. 근데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S&P 500하고 비교해보면, 디커플링 시즌이다, 약간. 근데 디커플링 되기도 하고 커플링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어쨌든 대체로 이제 커플링이야. 대체로. 왜냐하면 자산의 하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이제 사람들 99%의 지구상의 사람들한테는 이거 그냥 자산이기 때문에 금처럼 자산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싱크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디싱크가 됐지만 나중에 또 다시 붙을 겁니다. 뭐 그렇다. 지금 최근에 좀 디커플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이러고 보면 내가 비트맥시야. 사이비 비트맥시보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더 맥시 같지 않으세요? 제가 더 맥시야.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는 거 봐. 비트코인 얼마나 좋아하는 것 같아. 그죠? 내가 맥시야. 내가 진성 맥시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 안 좋은 점도 비판하고 말이야. 비트코인, 문제 많아요. 이슈 많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성 아니겠어요? 예. 무조건 대출해서 비트코인 사라. 이게, 야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예. 자, BTC 이거는 뭐 SMS 레버리지 레이쇼인데,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거 쓰지 마세요, 요거. 이런 거. 자, 게이트아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FTX 사건 때가 이제 이때입니까? 이때 2002때 FTX 이 사건 이제 집계가 안 되고 있잖아. 요게 지금 안 좋은 거야, 진짜. 사실은 FTX 사건 때 게이트아이오 이게 뭐냐면 레스 에버리지가 always 굿인데 아무튼 높은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이거. 이 직역하면 추정한 레버리지래. 그러니까 레버리지 배율 선물할 때 그거 높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시장에 이제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레버리지를 고배라는 거잖아. 결국은 그 플레이어가 사실 게이트 아이오였습니다. FTX 시절에도. 근데 어떻게 했는지 대체 게이트 아이오도 같이 날아가야 되거든, 사실은. 진짜 FTX랑 같이 사라져야 될 익스체인지인데 살아남아가지고 또 아직도 시장에 또 한따까리 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예전에 바이비트 무슨 사건 아지 북한이라고 뭐 해킹 사건 제가 계속 냄새 난다고 말씀드렸죠. 왜 북한인지 물증이 없는데 왜 북한이라 그래? 아니 북한으로 물증이 밝혀졌으면 나도 좋겠어. 근데 물증도 없으면서 왜 자꾸 FBI 리포트만 보고 지목을 하냐고 북한. 그런 식으로 막 물타기를 했죠. 거기에 또 그 주체가 바이비트였습니다. 그래놓고 아마 내가 이제 뭐 팩트는 모르니까 만약에 자작극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제 해놓고 막 자기가 막 수습한 것처럼 막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뭐 한 10개 20개의 시나리오가 있겠죠. 가능한.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내막은. 예. 근데 좀 약간 양아한 느낌 난다는 거야. 비교를 해보세요. OKX 바이낸스, 비트 파이낸스, 크라켄은 그렇게 못하지. 크라켄 그렇다가 잡혀가니까 진짜. 이렇게 좀 레귤레이션 받는 바이낸스를 제가 약간 특히 OKX가 레귤레이션 프렌드죠. 최근에 미카도 획득을 했고 하여튼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신뢰를 할 만하다는 거고요. 게이트와 바이비트 약간 냄새 난다는 겁니다. 약간 시장에도 무슨 이펙트를 끼치려고 또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상당히 숨어 있는 약간 지진 같은 이 깜짝 악재가 갑자기 익스체인지 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대비를 각오를 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홀더들 각오하시라고. 아니면 나가실 분은 나가면 되고 홀더들은 각오하셔야 되는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약간 리스크예요. 그죠? 근데 난 다 필요 없어. 왜냐면 나는 MEX 칠 거거든요. 왜냐면 수수료도 싸고 그냥 어차피 나는 아웃사이더 좋아해. 나는 뭐 이런 메이저 익스체인지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마이너 쓸래.
MEXC가 마이너는 아니지. 그렇게 마이너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아, 불량한 것들. 또 뭔 작당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븐데이, 24hour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번 주 이제 토요일이니까 이번 주 뭐가 좀 유행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아, 또 깜짝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알트 눌림장세에서 이제 뭐 갑자기 민코인이 뭐 좀 했다는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코인만 조금 방어를 했다. 그러니까 밈은 여전히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도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뭐 마이너스 16%나 마이너스 7%나 같은 겁니다. 마이너스 28%는 뭐 큰 차이 없는 전체적 알트 약세장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